일본의 여러가지 우동을 소개해드리는 두 번째 영상입니다. 첫 번째 영상을 보고 와주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한국에서는 쉽게 만나기 힘든 우동들을 소개해드린다고 했었죠. 제 1편에서 소개한 우동면을 만드는 부분을 잠깐 다시 보도록 하죠. 이번 영상에서는 1번, 2번, 4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1번은 우동면을 삶은 후에 찬물에 식히지 않고 그대로 제공되는 우동입니다. 이렇게 우동을 커다란 속 같은 곳에 넣고서 삶는다고 했죠. 이렇게 면을 삶아서 바로 제공이 되는 우동이 1번 우동입니다. 이런 우동은 규모가 있는 우동 전문점이 아니면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면을 삶은 직후에 제공하는 우동이기 때문에 주문이 들어오면 면을 삶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시간도 걸리고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이 우동이 메인 메뉴가 아닌 곳에서는 이 1번에 해당하는 우동을 이 메뉴로 걸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회전율이 높은 이 우동 전문점에서는 뒤에서 면을 계속 삶고 있단 말이죠. 계속 면을 삶아주면서 주문에 맞춰서 1번, 2번, 3번 과정으로 나눠서 우동을 제공을 하는 거죠. 일본 우동의 특징은 우동 이름에 이 이상한 한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카마라고 있는데요. 이 카마라는 게 우동을 삶았던 솥을 의미합니다. 솥에 면을 삶아서 바로 제공했다라는 의미에서 우동 이름에 이 한자가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한자를 이 메뉴에서 보게 되시면 이 우동은 1번에 속하는 우동이구나, 우동면을 삶고 나서 찬물에 식히지 않고 바로 제공이 되는 우동면이구나 라고 유추를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우동면의 식감은 어떨까요? 제가 영상 1편에서 우동면을 삶은 후에 찬물에 식히는 이유가 면을 좀 더 탄력적이고 탱글탱글하게 만들어서 쫄깃한 식감을 만들기 위해서 라고 했죠. 하지만 이 찬물에 식히는 과정을 빼버린 우동면은 탱글탱글하고 쫄깃한 식감이 확 줄어들겠죠. 이 반면에 삶은 직후의 면이기 때문에 면이 굉장히 부드럽고 소프트합니다. 살짝 과장을 해서 입에서 녹는다는 거죠. 이 1번에 속하는 우동은 대표적인 두 가지 종류만 아시면 됩니다. 이 첫 번째가 가마아게 우동입니다. 솥을 의미하는 카마라는 한자가 들어가 있죠. 그림처럼 나무로 된 그릇에 담겨져 나오기도 하고 그냥 일반 우동 그릇에 담겨져서 나오기도 합니다. 이 삶은 직후의 면과 함께 면을 삶을 때 사용한 육수를 부어서 나옵니다. 그리고 약간 간장 맛이 나는 소스를 찍어 먹는 게 이 가마아게 우동입니다. 여기서 소스는 쯔유라고 하는데 이 찍어 먹는 소스라는 의미에서 쯔게쯔유라고도 합니다. 따뜻하게 먹는 우동이기 때문에 물론 소스도 따뜻하게 나옵니다. 저번 영상에서 야게루라는 동사가 튀기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여기서는 건져 올리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된 겁니다. 카마라는 솥에서 건져 올려서 바로 제공했다라는 뜻이 되겠죠. 삶은 직후의 면과 식감을 가장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우동이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동은 가마타마 우동입니다. 이름을 보면 감이 오시죠? 이 날달걀을 넣은 우동입니다. 방금 언급한 카마아게 우동과 다른 점은 육수를 넣지 않아요. 국물이 없다는 거죠. 이 삶은 면만 그릇에 담은 후에 날달걀을 풀어준 거죠. 기본적으로 소스도 없습니다. 이 삶은 우동면의 부드러운 식감과 이 날달걀의 촉촉한 식감을 같이 즐길 수 있는 우동이 되겠죠. 개인적으로 날달걀을 좋아하지 않아서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날달걀에 거부감이 없으신 분들은 드셔보세요. 이렇게 1번 우동에 해당하는 두 가지 우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2번에 해당하는 우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면을 삶은 후에 차가운 물에 식히는 과정이 2번 과정이었죠. 차가운 물에 식힌 우동면을 제공하기 때문에 면의 식감은 좀 더 쫄깃쫄깃해집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시원하게 먹는 우동이 되겠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냉면 같은 시원함을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우동에 얼음을 띄운다든지 이 살얼음이 낀 소스가 제공이 된다든지 경험상 이런 가게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드시려면 집에서 만들어서 드셔야 돼요. 그냥 시원한 면과 소스로 먹는 우동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이 2번 우동도 두 가지만 알고 계시면 충분합니다. 첫 번째는 자루 우동입니다. 여기서 자루라는 게 소쿠리를 의미하죠. 이 그림처럼 구멍이 뚫린 자루라는 접시에 우동면이 담겨져서 제공이 됩니다. 당연히 국물은 없겠죠. 이 면을 소스에 찍어서 먹는 형태가 되겠네요. 이 차가운 물에 식혀서 쫄깃해진 우동면의 식감을 소스와 함께 즐길 수 있는 우동이 되겠죠. 한국에서 자루소바를 먹어보신 분들은 많을 거예요.
소바가 우동으로 바뀌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우동입니다. 우동 전문점에서 우동을 먹는다면 80%는 이 자루 우동을 먹습니다. 자루 소바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자루 우동도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북각회 우동입니다. 알기 쉽게 설명해서 자루 우동은 소스에 찍어 먹는다면 이 북각회 우동은 그 소스를 처음부터 우동에 부어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카케루라는 동사가 뿌린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앞에 붙은 이 붓이라는 건 동사를 강조할 때 사용합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 한마디로 이 쯔유라고 하는 소스를 우동면에 뿌려서 제공한다는 거죠. 먹는 도중에도 면이 계속 소스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방금 전에 언급한 이 자루 우동보다 소스의 맛이 우동면에 더 깊게 배어들어 있겠죠.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 북각회 우동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원한 우동을 떠올리는데 따뜻한 북각회 우동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번이 아니라 3번에 속하는 우동이 되겠죠. 자, 그럼 1편에서 언급한 카케 우동과 뭐가 다르냐라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카케 우동은 전형적인 우동 국물이 들어가고요. 따뜻한 북각회 우동은 따뜻한 소스를 뿌린 겁니다. 간장 맛이 더 강하겠죠. 이건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시고요. 이 대부분 북각회 우동은 차갑게 먹습니다. 자, 이렇게 2번에 해당하는 우동, 시원하게 먹는 우동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요.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 만큼 확실히 여름에 인기가 많은 우동들입니다. 자, 그리고 1, 2, 3번에 속해 있지 않은 우동들, 우동이라고 해야 되나 망설여지는 우동에 대해서 두 가지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걸 4번 우동이라고 했죠. 먼저 첫 번째는 야끼 우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야끼 소바는 대부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야끼 소바가 훨씬 유명하고 야끼 우동은 파는 가게도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야끼 우동이라는 게 있어요. 야끼 소바랑 다 똑같은데 면만 우동면을 사용한 거죠. 당연히 국물은 없겠고 맛은 야끼 소바나 오코노미야끼의 맛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소바의 식감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야끼 우동을 선호하겠죠. 이 만드는 법은 철판 같은 곳에 우동과 여러 가지 재료를 올리고 볶습니다. 야끼 우동 전문점은 거의 없고요. 야끼 소바 전문점이나 오코노미야끼 전문점에 가시면 이 사이드 메뉴로 야끼 우동을 파는 곳도 있습니다. 야끼 소바만 있는 게 아니라 야끼 우동도 있다 라는 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우동은 사라 우동입니다. 사라라는 게 접시라는 뜻이죠. 우동인데 접시에 담아서 나오는 우동을 뜻합니다. 우동이라고 하기엔 애매한데 일단 이름을 우동이라고 지어놨기 때문에 이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짬뽕과 우동과 라면을 넘나드는 애매한 음식입니다. 이 사라 우동으로 유명한 지역은 나가사키라는 곳이고요. 짬뽕으로도 굉장히 유명하죠. 이 사라 우동의 우동면은 삶지 않고 튀겨서 만듭니다. 그림에서 보기에도 시중에 파는 라면 같죠? 라면보다 면의 굵기는 훨씬 얇고 이 튀긴 면 위에 팔보채 소스 비슷한 걸 끼얹습니다. 파는 곳도 우동 전문점에서는 안 팔고요. 중화요리 전문점에서 팝니다. 소스가 중화요리에서 사용하는 소스이기 때문이죠. 소스로 따지자면 짬뽕에 가까운 게 이 사라 우동입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자, 이렇게 우동 대백과라는 영상으로 여러가지 우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일본에서 길게 체류를 하면서 여러가지 우동을 맛볼 수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행으로 와서 이 한 끼 정도를 우동으로 먹게 되는 여행객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알고 먹고 싶을 거란 말이죠. 여행을 하시거나 우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